네, 청와대 문고리 권력 안봉근 전 비서관이 조금 전에 검찰에 출석한 데 이어서 잠시 후에는 이재만 전 비서관도 검찰에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요청하면서 현재 전국 상황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그야말로 사면 초가에 놓인 대통령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과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향후 수사 방향과 대통령의 거취 시나리오 등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조금 전에 검찰에서 모습을 드러낸 게 안봉근 전 비서관입니다. 9시 반쯤에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슬쩍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오늘 안봉근 전 비서관과 함께 이재만 전 비서관이 함께 출석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어떤 내용을 조사받게 될까요? 그렇죠. 지금 안봉근 전 비서관이 9시 반에 나왔고요. 이재만 비서관이 10시 반쯤 이제 출석할 예정인데요. 일단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청와대 문서보안 총책임자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최순실 씨한테 청와대 각종 연설문이라든지 외교 안보와 관련된 문서까지 다 유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이제 집중적으로 물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안봉근 전 청와대 이 부속 비서관 네.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이제 국정홍보비서관이었죠.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청와대 몰래 같이 수행을 했다. 이런 의혹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금면 전 인사혁신처장 진술에 의하면 각종 인사에 개입했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금면 인사혁신처장이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도 인사 관련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슨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할 수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청와대 문서 유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집중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속이 된 네, 상태인데 오늘 이 두 사람도 구속이 될 가능성이 클까요? 제가 볼 때 이들의 범행이 사실 형량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직무유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1년 이하의 징역이고 이렇게 네. 돼 있기 때문에 형량은 높지 않지만은 이들이 지금 맡고 있는 업무의 고개를 떠나서 네. 지금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이 도움을 많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법률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슨 지금 최순실 씨가 받고 있는 직권 남용, 그다음 사기 이런 데 대해서 도와줬다 이건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최순실 씨의 어떤 국정농단이 상당히 약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정호성 비서관과 더불어서 균형을 맞춘다면은 구속이 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네. 이미 구속이 된 정호성 전 비서관도 그렇고 그리고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자기에게 제기가 돼 있는 혐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문서 유출이라든가 예. 재단의 모금 관련 네. 같은 경우에 모두 대통령 뜻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 두 비서관도 오늘 출석을 해서 검찰 조사를 받는데 역시 같은 내용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통령 뜻이라는 게 있죠. 이게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말로 지시했는지 문서로 지시했는지 이러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뜻이라는 거는 대통령 가만히 있는데 대통령이 별 말을 안 하니까 알아서 했다. 이런 취지도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설사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문고리 3인방이 한 행위는 범죄 행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요. 예. 상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예. 그게 부당하고 법률에 위반되면 따르면 다른 사람도 죄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죄가 이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좀 줄어들겠죠. 난 대통령이 하기 싫은데 예. 대통령이 정문 통과시켰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은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어떤 혐의를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예. 이들은 아마 그렇게 진술하실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 진술 내용은 대통령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걸 말했다. 이건 예. 아닐 거고요. 예. 네. 내가 보니까 대통령이 뜻이 그렇더라. 이러면 예. 나중에 검찰 수사가 아주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전해진 바로는 이번 주 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이 조사를 한다는 입장인데 오늘 이 소환이 되는 이 두 사람의 언급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도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특히 이제 문건 유출 관련해서
뭐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청와대 문서보안 그 총책임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든지 뭐 묵인 방조했다라면 뭐 대통령의 혐의에 그 추가되는 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를 차에다 뒤에다 태워가지고 청와대 몰래 그 뭐 들어오게 하는 뭐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을 테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인사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바로 대통령과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다면은 또 그런 부분도 또 대통령에게 또 물어봐야 될 그런 부분으로 또 추가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부분이 대통령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뭐 그런 그 혐의가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이 두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대통령에 대한 조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왜 이 두 사람의 진술이 중요하냐면요. 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사람이 범행이 그렇게 혐기가 높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일에 그 대통령의 지시로 뭐 최순실 씨를 정문을 통과시켰다 또는 뭐 대통령의 지시로 그 정호성 씨가 무슨 문건을 유출했다 이런 게 나오면 뭐가 문제되냐 하면은 그러면 결국 안종범 씨가 말한 그 대통령의 지시에서 모금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혐의를 예. 아주 강하게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게 해주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 말이 그러니까 예. 대통령의 어떤 그 기업에 대한 모금 그다음 최순실 씨의 말을 듣고 여러 가지 그 뭐에 문체부 사업했는 거 이게 거의 맞지 않느냐 네. 이런 걸 갖다 거의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이번 주 뭐 대통령의 조사이지만은 예. 오늘 이 두 사람의 조사는 그 부분에서도 중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자, 지금 오늘 뭐 새누리당에서는 주류 그리고 그러니까 뭐 지도부죠. 지도부와 그리고 비주류의 회의가 계속 각각 열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비상시국 준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는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참여하는 거국내각 구성에 동의할 거라 보지 않기 때문에 당의 목소리를 대표할 다른 분들이 참여하게끔 길을 터주는 것,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올바른 길이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그 비상대 시국 위원회는 이제 이렇게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당의 주도급 인사와 또 시도지사 등을 포함하는 대표자 회의 형태로 운영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실무위원회가 함께 전반적인 우리 위원회 운영 관련돼서 함께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회의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안을 만들고 참여 여부는 우리 특히 대표자 회의에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 확인 여부를 오늘 안에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대표자 회의와 또 실무 회의를 포함한 회의를 열고 거기서 결정된 안들을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전체 우리 시국회의 전체에 안을 올려서 추인을 받도록 이렇게. 예. 네. 네, 새누리당의 황영철 의원으로부터 비상시국 준비위원회 오늘 첫 회의 내용을 잠시 들었는데요. 지금 방금 검찰에서 이재만 전 총비서관이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잠시 모습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반에 출석 예정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이죠. 자,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정호성 비서관은 이미 뭐 이제 구속이 됐고 안봉근 비서관이 아침 9시 반에 들어왔는데 이재만 비서관도 역시 기자들과 뭐 이렇게 문답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들어가 버렸네요. 네. 네. 자, 이재만 전 비서관도 오늘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데요. 자, 기자들이 미처 그 준비할 새도 없이 바로 황급하게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고리 권력 그 3인방
모두 검찰에 출석을 해서 이미 한 사람은 정호성 비서관은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지만은 지금 오늘 새로 나머지 두 사람이죠. 안봉근 그리고 이재만 비서관 모두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네. 자, 지금 방금 이제 이재만 비서관까지 들어가는데요. 지금 그동안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총무비서관으로 문서 관리도 담당을 하지만은 인사위에도 직접 그 자기가 회의에 들어가서 거기서 대통령의 뜻이나 최순실 씨의 그 의지를 그쪽에 반영했다 이런 그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초 이 문고리 3인방 이미 구속된 정호성 전 비서관하고 오늘 소환된 이재만 전 비서관 그리고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정윤회 최순실 부부가 사실상 발탁을 해서 예. 도제식으로 키워서 지금까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측근으로 쭉 같이 생활을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 그 일가와 이 문고리 3인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예. 또 마치 그 대통령과 같은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왔다 이런 네. 얘기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또 최순실 씨에 대한 어떤 국민적 반감이 있는 것만큼 이 문고리 3인방에 대한 반감도 대단히 지금 국민적으로 좀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네. 그래서 검찰에서도 아마 오늘 상당히 대대적으로 아마 그 압박 강도를 높여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청와대 문건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인사 전횡이라든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금품 수수라든지 이런 뇌물 수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아마 검찰에서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그 자료 조사라든지 계좌 수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당한 네. 그 정보나 자료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검찰에서도 검사를 지금 50여 명 투입해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문고리 3인방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수사가 이번 그 수사의 어떤 성패를 좌우하는 일종의 이 계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조사를 상당히 강도 높게 할 가능성이 높고 네. 여기서 지금까지 알려진 혐의 외에 다른 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제법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있습니다. 인사 개입 문제는 네. 이분들이 인사권자가 아니고 그 인사위원회 멤버입니다. 예, 그다음 그렇죠. 여기에 조언을 하는 예. 그러니까 여기에 구속된다면 이 사람들이 인사에 개입했다면 상당히 또 직권 남용이라는 게 될 수 있는데 만일에 이게 금품만 개입 안 됐다면은 네. 어떤 인사에서 최순실 씨 부탁을 받고 아닌 사람을 추천하고 이랬다면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근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예, 이 예. 사람들은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네. 어떤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라든가 이런 걸 혐의를 좀 묻기는 힘듭니다. 예. 그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 이제 멤버였었지만은 네,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에 거기서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빠졌죠. 그런데도 이제 회의에 들어갔다는 거 하는 것은 그거는 분명히 인사위원회가 직권남용에- 잘못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저게 들어오게 하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어떤 그건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복심이라고 거 아닙니까? 직권남용은 그건 직권하고 자기 직권이 아니죠. 인사위원회 자기가 아니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그거는 앉아 있었으니까. 주거 침입이죠. 특히 이제 안봉근 전 국정 부속 이 비서관 같은 경우는 예. 인사위원회 멤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또 국정홍보 비서관 최근까지 할 때는 더욱더 그 인사위원회 멤버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인사에 개입했다든지 아니면 금품과 관련되는 그런 추문이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사법 처리를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제가 그 직권남용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예. 그게 안 되냐 하면은 직권남용은 이런 겁니다. 경찰관은 있죠.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걸 발견했을 때는 신분증 같은 경우에도 검문 검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한 게 아니고 경찰관이 자기 맘대로 예. 자기는 검문을 검색할 권한이 있잖아요. 경찰관은. 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떤 기분에 따라서 한다. 이런 게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안봉근 씨나 이런 분들이 했다 하더라도 그게 도덕적으로 나쁜 거지 법률적으로 어떻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예, 네. 예, 그렇군요. 예, 저희가 조금 전에 안봉근 비서관에 이어서 이재만 비서관도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이라고 해서 저 화면을 잠시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현장에는 취재 기자의 확인 결과 이재만 비서관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만 비서관은 잠시 뒤인 오전 10시 반쯤에 검찰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대통령을 수사할 가능성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문 조사가 유력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그 외신 잡지를 있는데 거기도 보면 우리 대통령이 표지 모델로 나오더라고요. 네. 노벨상 받았다고 표지 모델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스캔들에 연루돼서 표지 모델 나왔는데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나 탄핵되지 않는 이상 그래도 두 가지의 자연인이자 그다음 저기 대통령의 지위를 좀 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아마 포토라인에 세운다. 이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나라 품격이 너무나 떨어지고 그다음 네. 이때까지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검찰도 고심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 네. 생각에는 검찰에 나가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네.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로 방문 조사하는 것도 예. 어떤 그 말하자면 지금 뭐 피자는 아니지만은 어떤 범죄에 관련됐다 해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네. 검찰이 집에까지 가서 조사를 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항상 주장하는 건 제3의 장소 경호가 가능하고 왜냐하면 그 대통령 하나 어디 장소를 옮기면 경호가 2, 3일 전부터 뭐 탐지견까지 전부 조사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안 가라든가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게 좋고 저는 왜 검찰청을 굳이 고집 안 한다냐 하면은 지금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진실한 말이지 어떤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어차피 부인할 것 같으면 검찰청 나온다고 시인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인데 그래서 검찰청이 나오느냐 청와대로 가느냐 안 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과연 진실을 말해줄 수 있을까? 예.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검찰의 조사는 어떤 내용으로 주로 질문하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안종범, 최순실 씨 이런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예.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 그랬어요. 예. 근데 박 대통령은 얼마 전 사과에서 기업들이 선의로 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강제적이란 말 아닙니까? 거의. 예. 그다음 선의로 냈다면 박 대통령이 아마 협조 좀 해주세요. 최순실 씨가 아마 좋은 일 하려고 그러는데 문화창조 이런 좋은 일 하려고 그러는데 기업에서 좀 협조 좀 해주세요. 이 말을 안종범 수석이 했을 가능성이 있죠. 예. 기업들은 좀 알아봐 주세요. 예. 그러면 안종범 수석 아까 대통령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 뜻을 갖다가 해석을 자기는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해서 기업들에게 돈을 모금을 갖다가 요청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 당시의 상황이 대통령이 말하는 상황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은 얼마, 어느 기업은 얼마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는 거 그건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식이냐 예. 아니면 대통령이 한번 좀 도와달라고 말씀 좀 요청 좀 해보세요라고 했는지 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문서가 아닌 말로 했기 때문에 예.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서로 다른 다를 수 해석이 있죠. 나올 수가 예. 있다는 예.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을 예. 검찰에서 예. 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앞서서 대통령이 어디에서 수사를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어느 정도 말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이 과연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검찰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이 확실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문서로 되거나 녹취가 된 증거가 없는 이상은 어떤 사람의 말 가지고 그 사안을 밝힌다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같은 말을 해도 있죠.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재판을 뭐 오래 해봤으니 경험상 네. 예. 심지어 있죠. 어떤 사람이 파란 옷을 입고 갔는데 증인 둘 나오면 어떤 사람 빨간 옷 입었다 그래요. 예. 자기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 그 정도로. 네. 자기의 그때 상황, 내가 그다음 주위 상황에 따라서 있죠. 예. 이 진술이 정말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한 객관적인 사항도 사실도 달라질 수 있다. 있는데 예. 지금 네. 대통령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사람들 말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갖다 검찰이 확보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네. 예. 자,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제 검찰 조사가 이번에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뭐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뭐 팔짱 끼고 지금 이제 현직 검사들 앞에서 지시하는 듯한 그런 위압적인 모습 이런 거 보도가 되면서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이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는데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검찰도 이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우선 처음에
그 조사를 시작할 때도 그 형사 8부에 검사 2명 해가지고 예. 배당을 해서 사실상 수사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비난을 많이 샀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검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이제 특종으로 사진 보도를 했죠. 예. 그러니까 검사들 앞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예. 뭐 마치 그 후배 검사들한테 훈계하는 듯한 뭐 그런 모습 그리고 아주 그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아주 뭐 국민적 그 공분을 샀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도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그 처지에 놓인 거고요. 검찰총장이 아주 그 수사팀을 강력하게 질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은들 뭐 결국은 뭐 이런 그 검찰의 수사를 누가 믿을지 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문인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이번에 아마 검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검찰 수사가 부족하다 싶으면 특별검사 쪽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뭐 대통령조차도 뭐 필요하면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한 상황이고요. 여야에서 지금 특검 관련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검찰에서는 나름대로 정말 그 검찰의 사활을 걸고서 조사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뭐 그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그것을 얼마나 믿어줄지 그런 부분은 또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네. 자, 그 지금 최순실 씨에 대한 기소는 오늘 검찰의 기소는 이번 주 안에 해야 이렇게 됩니다.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기소장 안에는 그 박 대통령의 혐의 내용도 이제 밝혀지게 될 텐데 그러면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법 처리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못하죠.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하야를 하건 탄핵을 해서 직을 잃건 그다음 대통령 임기를 어떻게든 마치든 그 이후에 예. 아마 다시 수사 절차와 기소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예. 근데 최순실 씨에 대한 기소장에 과연 박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실릴 것인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가능성이 낮다. 아,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안종범 수석이 이야기가 전부 다 진술이 있고 예. 그다음 통화 내역 다 있고 그다음 사진 내역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박 대통령을 조사 안 하더라도 물론 박 대통령이 연관됐다면 이거는 뭐 더 큰 문제겠지만은 예. 지금 최순실 씨에 대한 어떤 기소는 충분하다. 지금 예. 증거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꽤 자백했을 겁니다. 예. 그다음 이성헌 씨인가요? 이성한. 미르재단 예. 이성한인가요? 그다음 정현식 씨 예. 이런 진술이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기업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과 공모해서 그 돈을 받아낸 거, 그 직권 남용, 그다음 뭐 사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포함 안 될 겁니다 아마. 예. 네. 예. 자, 지난 주말에 100만 명이 모인 집회가 이루어졌는데 대통령의 거취 문제도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에 그 대통령에게 긴급 영수회담을 요청을 했는데요. 자, 그런 배경, 어떤 배경에서 긴급하게 요청을 한 걸까요? 일단 뭐 지난 주말에서 100만 그 촛불 집회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이제 그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좀 모호한 자세, 조금 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까지는 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국민적인 요구 사항에 비해서는 좀 뒤처져 있었거든요. 예.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으로 좀 더 이제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이제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지난 그 100만 집회를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유보적인 입장에서 이제는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뭐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 다만 이제 오늘 그 다른 야당하고 협의 없이 그렇죠. 추미애 대표가 그 단독 그 영수회담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야당들은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거든요. 특히 국민의당 예.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다른 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불쑥 그 여야 영수회담을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면서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부담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현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서 이 정국을 끌어가겠다. 뭐 그런 의지를 비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와대로서는 이 영수회담 제의가 불감청이나 고소원이 아닐까. 예. 영수회담에 지금 어제 촛불 시위라든가 전부 다 당신은 정신적으로 뭐 우리 대통령 아니다라고 벌써 말을 다 했거든요. 예. 그런 상태의 영수회담 제의는 당신 지위를 인정해 준다는 그걸 전제로 한 게 안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청와대로서는 물론 영수회담 자리에서 하야라든가 뭐 이런 거 요구하는 게 분명히 나오겠죠. 이선 질서 있는 뭐 이선 우태라 나오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그 영수회담 제의 자체는 네. 대통령으로 큰 손해 보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되네요. 예. 지금 막 들어온 속보로는 이제 청와대가 그 단독 영수회담을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죠. 내일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대통령이 이제
단독 영수회담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청와대 입장에서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뭐 그 영수회담을 하는 것이 뭐 크게 나쁠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권위와 권능을 잃은 상태에서 그렇죠. 영수회담 한다는 것은 어쨌든 뭐 대통령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예. 거기서 뭐 야당 대표가 어떤 공격을 하고 어떤 요구를 하든 일단 뭐 거기서 한 자리에 앉아서 그런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새로운 뭐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예. 또 네. 대통령이 거기서 어쨌든 고개를 숙이면서 뭐 야당의 어떤 질타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 만드는 것 자체가 예.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나쁜 그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청와대에서 이제 수용을 하는 건데 이제 다른 야당들이 이제 반발을 하고 예.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뭐 여당을 완전히 이제 꼬다는 보리자루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여당 입장에서도 좀 상당히 좀 이런 이 정치 형국이 상당히 이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근데 다만 이제 추미애 그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뭐 나름대로 뭐 어떤 전국의 주도권을 지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기반을 마련한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한 그 요청하자마자 사실 그 전까지 영수회담 요청하면 며칠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정무수석이 또 서로 그 의제 조율하고 예. 그런데 청와대에서 빨리 받아들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당 분열 이것도 노릴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니까요. 아하. 예. 그 청와대에서 그 여야를 향해서 이제 국회를 향해서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때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 회담을 제안하게 되면은 뭐 아무 내용 없이 그러니까 야당들은 여태까지 이렇게 전제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역제안을 이제 민주당에서 한 건데 추미애 대표의 그러면 이 영수회담이 성사가 돼서 그 어떤 내용이든 뭐 합의가 돼서 나온다고 하면은 나머지 당 그 야당과 그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 자, 네. 국회로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에서 물어보시는 사실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문건 건네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검찰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오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인사에 얼마나 개입한 겁니까? 최순실 씨랑 언제부터 아시던 사이세요? 오늘 검찰 조사에서 기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왜 공? 아이디는 한 말씀 하시죠. 검찰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 국민 앞에서 왜 말씀 못 하십니까? 한 말씀 하시죠. 아이디는 왜 공유하셨나요?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몰카 교육을 왜 국민께서 다 하셨어요? 보고 계신데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한마디 하시죠. 심정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네. 들어가시기 전에 한마디라도 좀 자, 해주세요. 이재만 전 비서관이 조금 전에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의 모습입니다. 네. 자,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모든 것을 네, 문건 유출 박근혜 얘기하겠다라는 대통령이 입장을 지시였나요?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물어보시는 사실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문건 건네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검찰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오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인사에 얼마나 개입한 겁니까? 최순실 씨랑 언제부터 아시던 사이세요? 오늘 검찰 조사에서 기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왜 공? 아이디는 한 말씀 하시죠. 검찰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 국민 앞에서 왜 말씀 못 하십니까? 한 말씀 하시죠. 아이디는 왜 공유하셨나요?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몰카 교육을 왜 국민께서 다 보고 하셨어요? 계신데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한마디 하시죠. 네,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재만 전 비서관 기자들의 질문에 뭐 전혀 답변을 하지 않고 검찰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의 그 답변만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네.
네. 자, 또 오전에 그 추미애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긴급 영수회담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수용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일 양자 회담이 열린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이게 전국에 또 다른 그 지금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또 흘러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그 야당 같은 경우도 서로 좀 지금 주장하는 결이 좀 다릅니다. 지난 그 집회에서도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정에서 손떼라는 그런 그 팻말을 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기서 대통령이 바로 하야해버리면 60일 안에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이 갑자기 불안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내에 대선을 치를 경우에 여당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주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와 1대1 구도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 세력까지 안철수 전 대표 쪽에 얹혀서 1대1 구도에서 오히려 본인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막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뭐 그런 계산과 관계없이 야당마다 좀 이 주장하는 내용이 좀 다른 상황에서 지금 그 추미애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청와대와의 영수회담에서 어떤 주장을 할지 뭐 좀 귀추가 주목되긴 합니다만 아마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할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높아 보입니다. 이제 어제 그저께 그 이 촛불 집회에서 100만 이상이 모였고 그 인파의 목소리는 바로 대통령 퇴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뭐 곧바로 퇴진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질서 있는 퇴진을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뭐 이선 후퇴를 통해서 거국내각 구성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 좀 이제 관심이긴 합니다만 어떤 형식이든 아마 퇴진을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뭐 민주당에서는 계속 하야를 주장해 왔죠. 국민의당에서. 국민의당 그리고 이제 또 민주당에서도 뭐 근데 탄핵 얘기는 안 하고 제2선 후퇴. 스탠스가 좀 모호했죠. 아직 근데 제가 보기에 국민의당 그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뭐 대선 주자로서는 문재인 대표가 훨씬 안철수 대표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될 수 있는 현상을 조금 유지한 상태로 그렇게 가는 게 좋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질서 있는 이선 후퇴 또는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하고요. 안철수 후보로서 전 대표로서는 지금 현상을 좀 많이 변경해 버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3지대론이라든가 뭐 하여튼 새누리당의 비박이라든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야가 어떤 현상을 변경시키는 데 가장 좋은 거죠. 변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판단하기에는 안철수 대표의 하야 주장 거기도 법률가 있고 다 그 검토했을 겁니다. 그런데 급격한 변동은 국민의당에 유리한 거고 점진적인 변동, 뭐 퇴진 이런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다. 근데 오늘 추미애 대표가 아마 그 이야기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그냥 구두적인 그러니까 그 국민의 뜻을 잘 수용하겠다. 이 정도에 그치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 추미애 대표는 집요하게 계속 퇴진 이야기할 거고 박근혜 대통령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아까 우리 이재만 비서관 말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오늘 각 언론들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헌법 제71조입니다. 이게 그 대통령 여기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각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법률이라는 게 그래서 어렵거든요. 이게 71조 조문의 해석에 뭐 사고, 권리 이런 걸 가지고 물리적인 권리만 의미하느냐.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살아있고 뭐 건강에 특별히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는 안 되지만은 그 권리를 갖다가 국정을 도저히 어떤 외부적인 요인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도 포함하느냐. 그거는 아마 나중에 이거는 이제 사실은 대법원도 판단 못하는 어떤 국정 최고의 통치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뭐 이걸 가지고 헌법 위반이 아니다. 이건 헌법 이상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국정 나라 전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안중에 탄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인 게요. 지금 탄핵을 하면 나라가 엄청나게 시끄러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뭐 통과될지 안 될지 지금 29명이 모자라는데 비박이 찬성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게 헌법재판소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 때 63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다운 사안이 좀 다릅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건 다 인정되고 예. 다만 그게 선거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했느냐 또 했을 때 이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 삼을 만하냐 이 판단 문제만 있었다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63일만 났지만 지금 만일에 이 탄핵으로 가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있죠. 하야를 자진 사퇴를 안 한 거 보면요 끝까지 다투겠다는 게 되고요. 탄핵 가면 예, 그죠? 예. 그러면 변호사 지금도 아까도 선임한다 나오는데 변호사들이 이 사실관계 아까 우리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던 말 예. 이거보다 전부 다 안종범 수석 전부 다 정인 불러야 됩니다. 헌재에서. 예. 그러면 그게 언제 끝날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국정 혼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이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 추미애 대표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탄핵이 될지 하야가 될지 어쨌든 뭐 대통령이 지금 현재 상태로 국정을 유지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진짜 뭐 통일된 얘기가 아니고 또 하야라고 하더라도 또 그 방법에 있어서 들어가 보면은 또 다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그 내용들은 뭐 국민 여러분께서 또 다시 판단을 하시겠고요. 자, 다시 청와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영수회담이 열릴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취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자, 오전에 추미애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청와대가 수용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아침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양자회담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담은 내일 열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 청와대 대변인실이 출입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문자로 알려왔는데요. 아직 회담 개최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을 놓고 청와대와 추미애 대표 측이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영수회담이 열릴 경우 의제를 사전에 조율해왔지만 상황을 고려해서 의제 설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면 하야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앞서 청와대 정영국 대변인은 아침에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상황을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추 대표가 만나게 되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고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전국 수습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이선 후퇴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헌법 71조를 폭넓게 해석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로 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지난 주말 촛불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힌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추 대표를 만나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김웅래입니다. 네,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내일 청와대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글쎄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퇴진 운동을 계속 벌여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일 추미애 대표가 청와대에 가면은 역시 뭐 그거 비슷한 같은 맥락의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지금 뭐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좀 모호한 자세를 취해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뭐 지난 토요일 날 100만 그 민심 촛불 민심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겠죠. 그리고 네. 지금 아직까지는 뭐 확정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현 상황을 봤을 때 일단 대통령 퇴진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이제 몰고 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그 퇴진의 시기를 뭐 점진적 퇴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나름대로 시간을 두고 퇴진할 것인지 아니면 예. 당장 퇴진을 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이 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리고 그 전에 뭐 그 이 선거를 관리할 거국 내각 구성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강력히 촉구할 가능성이 예. 높은 것 같습니다. 퇴진 시점을 글쎄요. 영수회담에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대강에 아니 날짜를 뭐 정하고 이런 거는 힘들 거고요. 예. 왜냐하면은 영수회담 제의에 대해서 즉각 수행했기 때문에 의제 조율이 거의 뭐 의제 조율이 그렇죠. 없는 거죠. 예. 뭐 안 했더라도 의제는 뭐 거의 상상되는 바고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만일 퇴진 요구에 응한다 하더라도 날짜를 뭐 몇 월 며칠 날 퇴진하고 이거는 못할 거고요. 예. 그냥 대강에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거국내각 성립되고 나서 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내가 퇴진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예. 구체적 말고 추상적인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예. 생각됩니다. 저희도 너무 앞서서 뭐 저 영수회담을 예상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 추미애 대표가 했던 얘기들을 토대로 추론을 해 보자면은 일단 먼저 탈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탈당하고 이선 후퇴를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국 내각을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아마 뭐 내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뭐 탈당이나 뭐 거국내각 구성은 이제는 그거보다는 더 나간다고 봐야죠. 이제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인 거고, 예. 네. 이제 현 상황에서는 뭐 탈당이나 거국내각 구성은 뭐 당연히 되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것을 넘어선 예. 뭐 퇴진이라든지 하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강력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내일 아마 이 영수회담에서 예. 단독 여야 영수회담에서 아마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 로드맵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결심을 요구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퇴진해달라. 그리고 언제까지는 뭐 대선을 치르자라든지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정말 야당뿐만 아니라 이제 여당에서도 이제 질서 있는 퇴진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4월 재보선 때 뭐 대선을 하자. 아니면 내년 6월 정도에 뭐 조기 대선을 치르자. 그리고 그때까지는 뭐 거국내각 구성이 이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선거 관리를 하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3지대에서 뭐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도 지금 뭐 사실상 비박계는 뭐 탈당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비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초 그 정치권에서 얘기됐던 친문과 친박을 제외한 제3지대 정당이 사실상 현실화될 가능성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아마 그 내년 대선에서 뭐 조기 대선이 될지 아니면 12월 대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정당이 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급적 현 상황을 유지해 가면서 주도권을 쥐고 가려고 하는 뭐 그런 전략이었었는데 그런 전략으로 가기에는 지금 상황이 워낙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예. 네. 자, 오늘 아침에 검찰에는 이재만 전 비서관, 안봉근 전 비서관이 나와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요. 또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이 청와대 전격적인 수용으로 내일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전국이 그야말로 경랑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그리고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